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윤선도의 연시조인 만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학습지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209쪽이지만 교과서에는 만흥의 1수, 2수, 4수만 실려 있고요. 거기에 6수를 하나 추가를 한 내용을 제가 학습지로 만들었으니까 학습지 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어 풀이 및 내용 학습을 위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할 팅커벨. 오늘 기분 어때요? 지금도 좋지만 당신이 칭찬해 준다면 더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도의 만흥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흥이잖아요, 그죠? 한자를 풀이하자면 만이 가득 찰 만이고요. 흥은 흥겨울 흥입니다. 그래서 흥겨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윤선도에 대해서 한번 팅커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팅커벨, 윤선도가 누구야? 윤선도는 조선국 의금부 금부도사 겸 통독난 등을 지낸 조선시대 중기 후기의 시인 문신 작가 정치인이자 음악가입니다. 오, 음악가까지. 본관은 해남, 자는 야기이고 호는 고산 또는 해웅입니다. 1587년 7월 27일에 태어났고 오, 1671년 7월 16일에 오,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일까지 아네, 팅커벨. 훌륭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정말 기뻐요. 야, 오늘 되게 업돼 있네, 팅커벨이. 윤선도의 만흥은 총 6수로 된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6수 연시조고요. 내용을 보자면 여기 적혀져 있네. 내용을 보자면 강호에서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과 자긍심, 자부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고요. 탈속적인 성격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이탈한 거죠. 어디냐면 속세에서 이탈했다 해서 탈속적인 성격이 있고요. 팅커벨, 탈속 뜻이 뭐야? 탈속은 속세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또 아네. 그리고 화자는 인간 세상의 부귀 공명보다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더 만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수에 보시면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유교적 충의 사상이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는 시조입니다. 윤선도는 사대부고요. 일단 이 만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읽기 자료를 먼저 읽어야 되는데, 정치 현실에서 잇따른 실패,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배도 자주 가고요. 번잡한 현실에 대한 번뇌를 씻고자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귀의하게 됩니다. 이때 만흥은 이때 지은 것인데요. 이 작품에서 화자는 속세를 자연과 대립적인 곳으로 설정을 합니다. 대립 또는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세와 자연을 반복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화자는 자연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그리고 안분지족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그래서 속세보다 자연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뒤는 항상 중요합니다. 윤선도의 이런 자연지향 의식이 속세와의 완전한 단절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응거할 때에는 마땅히 세상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춤과 같은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며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경세지향 의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에서는 자연지향 의식이 나타나는 연이 1에서 5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제1수에서 제5수까지. 경세지향 의식이 나타나는 연은 제6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일단 자연을 나타내는 시어는 이렇게 연두색 형광펜으로 칠을 했고요. 속세의 삶을 나타내는 시어들은 이렇게 주황색 맞나요? 형광펜으로 구분해 놨으니까 필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 1수 현대어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자,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연 속에서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자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기도 한다마는 어리고 혐의 뜻에 난 내 분인가 하노라. 어리석고 세상에 어두운 사람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제 1수의 내용이고요. 자, 산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리고 속세와 떨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는 산과 물인데요. 이건 자연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고요. 속세와 떨어진 곳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그리고 띠집입니다. 띠집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집이죠. 윤선도는 되게 돈이 많은 사대부였어요. 근데 이렇게 띠집, 초가집을 짓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띠집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시어다. 진노라 하니 그 모론 남들은 이 그 모론 남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즉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세와 관련된 시어로 형광펜을 친 거고요. 정리하자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삶과 대립되는 속세의 삶을 나타내는 시어이기도 하고 화자와 대립되기도 하는 시어이기도 합니다. 동장 어리고, 자,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는 젊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이 조선시대의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야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을 보면은 시골에서 지내 온갖 살이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은 화자가 자신을 낮춘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필기를 하자면 화자 자신을 낮춘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 모론 남들이 봤을 때 화자는 이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여튼 화자 자신을 낮춘 겸손함의 표현으로 어리석고 어리고 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어리고 혐의 뜻이란 무엇이냐 하면 뭐였습니까? 이 뜻은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 사는 어떤 소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내 분인가 하노라라고 합니다. 이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분수, 처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노라 부분에서 영탄법,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영탄법, 그렇죠? 영탄적 어미, 영탄적 어조, 영탄법 해서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족감을 강조합니다. 어떤 만족감일까요? 그렇죠?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의 어떤 만족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수를 정리하자면 분수에 맞는 삶, 그리고 안분지족하는
삶이 나타났죠.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1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제2수 현대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슬카지 실컷 논이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나머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연두색 형광펜 쳐진 부분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시어고요. 보리밥 풋나물 같은 경우는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시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맞초는 알맞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바위 끝 물가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는 이제 자연을 뜻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물가에 실컷 논다 해서 논다라고 하는 표현을 문학에서는 풍류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논이는 어떤 태도를 풍류적 태도라고 하고, 유유자적한 모습도 나타나죠. 유유자적한 모습. 팅커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풍류 뭐야? 풍류는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이나 그렇게 노는 일을 의미합니다. 좋습니다. 팅커벨, 유유자적 뭐야? 유유자적은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잘 설명했죠. 네, 훌륭합니다, 팅커벨.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실컷 노는데 어디에서 놉니까? 그죠? 바위끝 물가에서 놀지 않습니까? 특별한 뭘 하지 않고 바위끝 물가에서도 이렇게 실컷 노는 화자의 태도를 보고 화자의 소박함을 알 수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지금 속세의 삶과 관련된 시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일이 뭐냐면 초장 중장 이외의 일을 말해요. 이 초장 중장 이외의 일. 그래서 초장 중장 이외의 일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부귀공명, 그리고 부귀영화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세속과 속세가 지금 반복돼서 얘기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커벨에게 부귀공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팅커벨, 부귀공명이 뭐야? 공명부귀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야 부러워하겠느냐,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시리아 부분에서는 또 서리법이 나타났고, 이 서리법은 영탄법이 쓰였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수를 정리하자면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이죠.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 그래서 안빈낙도의 태도도 나타납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즐기는 태도가 안빈낙도입니다. 제 4수 가겠습니다. 먼저 현대어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누구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누군가 자연이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천자라고 한들 이만큼 좋겠는가. 자, 만승이라고 하는 것은 만 개의 수레를 끄는 사람인데, 그 정도의 수레를 끌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죠? 황제죠, 황제.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이 약줬더라 해서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가 약았더라 혹은 영리하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으라. 아마도 자연 속에서 논의는 즐거움은 비할 곳이 없으리라.
그래서 다시 풀이하자면 삼공과 만승은 속세의 삶과 관련된 시어죠. 그래서 주황색 형광펜으로 쳐져 있고 이 삼공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권력이 뭐냐면 조선시대 최고 정무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정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해서 삼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나타내고 또 세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삼공보다 이 도고는 보다입니다. 낫다고 하더니 이제 뒤에는 시적 화자가 하는 말이에요. 시적 화자의 말. 만승이 이만하랴 해서 만승은 아까 얘기했듯이 황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황제라고 하고 이것도 권력 그다음에 세속이라고 볼 수 있죠. 황제가 이만하랴 해서 이만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만하라 이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하랴 이 부분도 설의법 그래서 그리고 영탄법입니다. 그 자신의 삶이 이 삼공과 만승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뭐다? 삼공과 만승보다 더 낫다 하는 겁니다. 이제로 헤어든 해다가 생각하다거든요. 그래서 헤어든 생각해보니가 되겠죠. 소부허유는 중국 인물인데요. 또 중국 고사를 인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고사 인용. 중국 요순 황제 시절에 황제가 허유에게 직책을 주고자 하는데 허유가 그걸 받지 않아요. 그리고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면서 냇물로 가서 기를 씻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부가 소를 물을 먹이려고 냇물로 데리고 갔는데 허유가 그 더러운 기를 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어서 소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그 소부와 허유는 속세에 나서지 않고 자연을 즐기는 어떤 삶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리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약줬더라 해서 이 부분도 영탄법이고 해석하자면 영리하더라, 야같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종장을 보겠습니다. 아마도 임천한흥. 자, 이거는 또 자연 속의 삶을 나타내는 시어이기도 하고 이 시의 주제어이기도 합니다. 임천한흥의 뜻을 풀이하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보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라고 해서 그것을 비길 곳이 없다, 비교할 곳이 없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지금 있는 이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움, 자연 속에서 삶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저 자연을 즐기는 삶을 또 임천한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육수 가보겠습니다. 육수 먼저 현대어 풀이를 하겠습니다. 강산이 좋다는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누웠느냐. 내 분수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네.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 것 같구나.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으라.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수에서 5수까지는 자연지향의식이 나타났다면 이 6수는 경세지향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유교적 충의 가치도 나타나고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그 연인데요.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사는 또 자연을 나타내는 시어라서 연두색 형광펜을 칠했고, 내 분으로 누웠느냐 이 부분을 다시 보자면 내 분수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내 분수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표현법을 보시면 누웠나냐 이 부분에서 서리법, 영탄법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임금 은혜를 이제 도와야겠다 해서 이 부분은 임금님 덕분에 자연 속에서 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임금님 덕분에 자연에 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분수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 임금님 덕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유교적 충의 사상이 아주 충실한 신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노이다 이 부분도 영탄법이 되겠죠. 자, 종장 보겠습니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뭘 갚겠어요? 임금 은혜를 갚고자 하는 거죠. 임금 은혜를 갚고자 해도 갚을 길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정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지 못한다.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6수 없애라 이 부분도 보시면 영탄법이라 할 수 있고요. 제6수를 정리하자면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겠죠.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1수에 네 분이 있고요. 제6수에도 네 분이 있습니다. 화자는 제1수의 네 분에서 제6수의 네 분이라는 시어를 쓰면서 좀 인식이 변화합니다. 생각이 변화하거든요. 어떻게 변화하냐면 제가 나눠진 학습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제1수에서는 자연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 근데 제6수에서는 자연에 사는 것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분수가 아닌 누구 덕분에, 임금님 덕분에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면서 화자의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습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연시조라고 했고요. 성격은 일단 자연에 있으니까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탈속적이죠. 탈속적. 주제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요. 특징은 뭐를 사용해서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했느냐? 네, 설의법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물어보는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만족감을 강조했죠. 그렇죠? 설의법은 또 영탄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물라일체의 자연 친화 정신이 잘 나타났다. 자연 친화 정신 잘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죠. 소부와 허유 이야기. 그리고 사음보, 연시조, 평시조가 2개 이상 연결된 연시조이기 때문에 사음보, 초장, 중장, 중장, 사음보를 잘 지키고 있죠. 1수에서 6수인데 우리 작품에는 교과서에는 1수, 2수, 4수가 실려 있고 저는 6수까지 더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왜냐면 6수는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다면 1수부터 5수까지는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어 풀이 쭉 했고요. 자연과 속세의 대립구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을 나타내는 시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2개.
산수, 뛰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세는 그 모론 남들 있었고요. 이 수에서는 자연을 나타내는 시어가 자연 속에서의 상, 보리밥, 풋, 나, 말, 그리고 바, 횟, 긋, 을, 가, 그죠? 속세, 그 남은 글자가 려남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수에서는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임천, 한흥이고요. 속세를 가리키는 시어는 삼공과 만승이 있었습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속세에서 벗어난 안빈, 낙도의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육수를 보면 임금의 은혜를 찬양하는 유교적 충사상이 드러난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 속에서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신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네분, 일수에 있는 네분이랑 육수에 있는 네분이라고 하는 시어에 대해서 화자의 생각 변화가 나타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제1수에서는 자연에 사는 것이 자신의 분수, 자신의 처지에 맞는 일이라고 여겼지만 제6수에서는 이렇게 자연에 사는 것이 생각한 것도 너무 좋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누구 덕분이야? 그쵸? 자기 분수가 아니라 임금의 덕분에 주어진 것이다. 여기면서 화자의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가리 영상 보면서 수업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학교에 뵙겠습니다. 안녕.